네, 안녕들 하세요. 글로벌 스타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6월 25일 새벽입니다. 네, 오늘부터 뭔가 좀 변곡이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라 가볍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가 그 이제 1월부터 6월이니까 1년의 절반을 도는 반환점이죠. 반기말로도 볼 수가 있고 또 2분기가 4월, 5월, 6월에 2분기가 선행하는 시점. 그래서 반기말, 분기말이 겹친 그런 또 좀 중요한 그런 시기죠. 그래서 현재 이 기사는 CNBC 보도에 의한 건데 하여튼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아시다시피 굉장한 이런 강력한 유동성 장세가 벌어지면서 코로나 사태보다도 오히려 전고점을 넘어가는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는 그런 큰 폭의 어떤 변동성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현재 이게 이제 좀 뭐랄까요, 유동성에 기인한 어떤 실물 경제와의 펀더멘털이 연관됐다기보다는 유동성에 기인한 그런 장세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쉬운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대규모 랠리가 지속할 수가 없다는 데에는 월가 시각도 현재 같은 의견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핵심은 뭐냐면 리밸런싱이 현재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분기말 반기말 즈음에서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에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있고요. 또 이제 어닝 시즌이 7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돌입이 됐기 때문에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이제 실적들의 하회는 거의 뭐 불가피하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4월, 5월, 뭐 거의 6월까지 셧다운 상태였기 때문에 실적에 상당한 어떤 하향이 불가피하다는 점들, 그런 점들 놓고 볼 때 주식 자산 쪽에 굉장히 집중됐던 그런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리밸런싱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경고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웰스파고의 뭐 누구누구는 뭐 하여튼 하여튼 한 20% 정도가 최근에 투자됐던 금액의 한 20% 정도가 리밸런싱 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전반적인 리밸런싱을 추적했을 때 규모로 볼 때는 상당한 규모일 것이다. 이 어제 새벽에 나오면서 저도 굉장히 이 기사를 굉장히 의미 있게 봤고요. 또한 뭐 이제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잖아요. 뭐 미국의 확정급여형 연기금 펀드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일단 시발점이 있을 거고, 기업연금들, 뭐 뮤추얼 펀드들, 뭐 예를 들면 노르웨이 국부펀드, 싱가포르 뭐 투자청 또는 사우디 국부펀드, 또 우리나라로 보면 국민연금 등등, 그런 데서 이제 주식에 대한 차익 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변곡이 머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들을 경고한 이런 그 기사고요. 또 아시다시피 미국의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지난 우리나라는 11일 경우에 이루어졌고 미국은 지난 19일 날 이루어졌는데, 이 무렵에서 변동성들이 꽤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때가 이제 그 쿼드러플 위칭 데이 때 한번 마지막으로 눌렀다가 한 차례 더블 탑스를 이룩하고 오늘 굉장히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패턴상 분석을 해볼 때 과거에도 지난번에도 이 급락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한 놈의 두시기에 석삼의 너구리의 오징어 형태로 패턴을 만들고 나서 이때가 정확히 쿼드러플 위칭데이 만기였어요. 이때가 1분기 만기. 그리고 나서 리버설을 발생하고 이제 추세가 쭉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이 패턴이 여기서부터 이 그랜드 바닥을 이룬 이 시점부터 해서 똑같이 한 놈의 두시기에 석삼의 너구리의 오징어 형태의 고점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볼 때. 이번에 이제 3번 파동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1번과 5번이 이제 파동의 균등의 법칙 등등 해서 5번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상징적인 이 만이라는 어라운드 자리를 어떤 어라운드 넘버를 찍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 또 아시다시피 선행 PER 같은 거를 집계 해볼 때 상당한 고평가 영역에 이미 접어들었고요. 또 불과 2018년도 말에 완 트리비엄, 즉 1조 달러를 기록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죄송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두 종목 정도였는데 지금은 무려 1조 5천억 달러에 해당할 정도로 그런 기업이 무려 4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랠리가 특정 종목에 특히나 미국의 대형 IT주에 집중돼서 나왔다는 점들이 오히려 차익 매물을 불러오고 또 그런 종목들은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런 연기금 펀드 같은 데서 물량을 내놓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현재 환경을 만들고 있다. 또 유동성도 풍부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 자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했던 대로 저는 이제 오늘 중에 이제 뭔가 변곡을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뉴욕장에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완벽하게 리버설이 나오진 않았어요. 리버설이 형성이 되려면 현재는 여기가 이제 완전히 깨져야 뒤집어져야 여기가 뒤집어져야 리버설이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고 그래서 6월 말 이제 뭐 오늘부터 며칠 안 남았죠. 오늘 내일 뭐 다음 주 등등 해서 6월 말쯤까지 리버설 만들면 소폭 반등 후에 본격적인 하락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준은요 다만 이 유동성이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풀렸고 또 증시의 새로운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미국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로빈훗 뭐 이런 앱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증시의 참여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월가의 거부들이 뭐 굉장히 그런 부분을 경고를 했었죠. 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하락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소한 어떤 경우에든 38% 50% 수준에 가까운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쪽에 일단 의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한 8,500선까지의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 지금부터 8,500선 조금 짧으면 한 8,700선 그 정도 수준까지의 점진적일지 급락세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의 그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굉장히 늘었고요. 중국도 뭐 더 늘어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남미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1차 코로나의 이 어떤 확산이 아직 저지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실물 경제에서의 둔화 현상이 현재까지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등등 때문에 아마도 급락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냐. 왜냐하면 최근에 개인들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매수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총알바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개인들이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용매물 등등 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빠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매물을 형성시. 다만 이게 빠르게 내려오면 이번 같은 V자 반등은 어렵다. 상당 시간을 아마 횡보하면서 기존의 고점 매수 물량들을 다 죽이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현재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당장은 뭐 이제 오늘이 하락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더 논평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스닥 지수 기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코스피 잠깐 겸상해서 말씀드리면 코스피도 저는 이제 전고점을 못 넘는다. 최근에 이상 못 넘는다는 그런 의견을 우리 멤버님한테 계속 드렸었고 코스피를 우리가 일봉으로 보시면 리먼 사태 이후에 요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피보나치 라인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번에 제가 아시다시피 1450 수준에서의 바닥지 저는 다만 한 1950 수준이 업사이드의 최저로 봤었어요.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한 10% 정도 더 가면서 그 조금은 우리가 상승해서 소외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추격은 절대 안 하니까 여전히 이제 내려왔을 때 매수를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를 이렇게 보시면 업사이드가 현재 여기에 여러분들 뭐 딱 보시면 이거 쫙 클리어하게 여기 업사이드 왜 그러냐면 이때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가 최고치를 이룰 때 반도체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좋을 때였고요. 이때가 피크치였기 때문에 헤드앤숄더의 대가리로 봐야 돼. 헤드앤숄더의 대가리. 여기를 2200 수준을 더 뚫지 못한다. 무슨 언론에서 뭐 2400 간다 이런 건 다 뻥카입니다. 개미들 다 꼬드기 위한 업사이드에서 저항을 계속 받았다는 부분들, 받고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 바텀 사이즈는 현재로 볼 때는 여기로 보셔야 돼요. 1650 수준을 바텀 사이즈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1650까지 올 거냐. 다만 유동성이 풍부한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하단을 1650 정도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의 가운데 자리가 현재 1850입니다. 1850.
about. 그래서 일단은 한 1850 수준까지는 일단은 가급적이면 이제 주도주들은 기다려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순환매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종목들이 묻지마 상승을 많이 했어요. 예, 특히나 이제 그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 바뀌었죠. 예, 네이버 증권에서 뭐 가볍게 보셔도 금방 알 수 있죠. 예, 시가총액 상위가 기존의 전통적인 예를 들면 제조업 중심의 삼전, 하이닉스, 뭐 LG화학, 원래는 현대차, SK텔레콤, 뭐 포스코, 금융주, KB금융 이 정도가 원래는 시가총액의 상위주였는데, 이번에 새로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삼바,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 이게 다 전부 다 개인들이 졸라리 몰린 종목이에요. 쉬운 말씀으로 이 네 종목이 지금도 여전히 최고가예요. 이 네 종목의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면 지수는 생각보다 빨리 늘을 겁니다. 이 종목들의 매수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축제는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축제가 마무리될 쯤에는 슬슬 자리를 피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의 시가총액 상위를 기록하면서 연일 어떤 상종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본격적인 조정을 시작하면 지수는 생각보다 큰 폭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사이드에서 이미 상당 기간을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락의 모멘텀은 다 만들어졌고, 가장 하단은 1650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1850 수준이 1800에서 한 1850 수준이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한 10년간 보여왔던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예요. 1800한 라인 정도가.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하락을 시작을 한다면 한 1850에서 1800 수준까지는 하락세가 나올 거라고 봐주고, 아마 기간은 7월 말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들, 그 코스피 상장사들 대체적으로 50% 정도의 어닝 쇼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7월 말까지 실적들이 속속 발표되면 한 1800 수준에서 1850 수준까지는 하락의 가능성이 저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적극적인 매수 때는 그 자리 수준에서 공격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해외 증시하고 가볍게 말씀드렸고, 여담을 여기서 간단히 WTI만 잠깐 보면, WTI 국제유가도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서 최근에 낙폭에 대비해서 최근에 가장 모멘텀이 요건데, 급락 이후에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까지 기록하는 엄청난 뭐가 있었는데, 거의 50% 이번에 찍고 오늘 이제 증시하락과 함께 같이 밀리고 있어요. 41불대에서 밀리고 있어.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얘도 아마 다시 당연히 매수가 한번 다시 붙어요. 분명히 붙습니다. 근데 WTI는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제가 이제 좀 정밀하게 보실 때 아마 여기서 이제 고점이 많이 형성된 거라면 이번 올림폭의 한 40%에서 50% 사이, 50은 안 찍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유가의 감산 기조가 커가지고. 그래서 20한 7불에서 한 5불 사이까지는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제 단기 1, 2, 3, 4, 5 아까 나스닥 지수가 비슷하게 반등 끝나고 ABC 커렉션을 만들면서 27불, 20한 5불 때까지의 하락 가능성. 그 다음에 20한 5불 때부터 다시 하여튼 더블 탑 이상의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적극적인 매수는 25불에서 27불 사이를 저는 보고 있고요. 인버스를 원래 40한 3불 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조금 못 찍어가지고 현재는 그건 인버스는 고민 중입니다. 가볍게 지수하고 코스피 전망 설명을 드렸습니다.